여러분의 방 한구석이나 책상 위에는 혹시 읽지 않은 채 쌓여있는 이른바 책의 무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서점에서는 이 책만 읽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당장이라도 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설레며 결제를 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올려두면 그 설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며칠째 먼지만 쌓여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일본어로는 이를 챈도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놓기만 하고 읽지는 않는 이 현상은 사실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 뇌의 보상회로와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아주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왜 우리 뇌가 책을 사는 행위에는 열광하면서 정작 읽는 행위에는 그토록 저항하는지 그 심리적 배경과 뇌과학적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우리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서점의 쾌적한 공기 속에 나열된 멋진 표지들을 볼 때 우리 뇌의 복측 피계 영역에서는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은 쾌락의 호르몬이 아니라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이 책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얻게 될 지식, 나은 미래, 그리고 타인에게 비춰질 나의 지적인 모습 등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미 그 보상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리만족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사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는 이미 학습을 완료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뇌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정작 고통스러운 독서라는 노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뇌는 이미 지적인 성취감을 맛보고 파티를 끝내버린 셈이죠. 여기에 더해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독서는 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고강도 노동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쇼츠나 릴스를 볼 때는 뇌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독서는 글자를 해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며 기존의 기억과 연결하는 복잡한 전두엽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뇌의 입장에서 독서는 맹수에게 쫓기는 것만큼이나 비상 상황이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여러분의 뇌는 본능적으로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능을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를 속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뇌가 독서를 노동이 아닌 놀이로 인식하게 하려면 첫 번째로 완벽주의라는 심리적 허들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책을 사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강박은 뇌의 거부 반응만 키울 뿐입니다. 자의 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 뇌가 계속 집착하는 현상인데요. 완독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면 우리 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을 사면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중간 부분부터 펼쳐보세요. 뇌에게 독서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가벼운 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0초 멈춤의 원리를 독서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책을 사놓고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뇌가 그 책의 내용을 처리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새로 샀다면 당장 읽으려 하지 말고 딱 10초만 표지를 보고 목차를 본호에 덮으세요. 그리고 뇌에게 이 책은 안전한 정보이며 곧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뇌 안의 전두엽이 독서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예열 시간을 주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책을 읽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지 부조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점에서의 나는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성장하고 싶은 나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나는 현실적인 자아입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은 나입니다. 이 두 자아 사이의 간극이 커질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결국 그 괴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책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워버립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독서를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환경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 심리학에서는 이를 맥락 설계라고 부릅니다. 책을 책꽂이에 예쁘게 꽂아두는 것은 사실 책을 읽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책은 항상 펼쳐져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무심하게 던져져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소파 옆 침대 머리맡에 책을 두는 것만으로도 뇌는 독서를 일상의 배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다가 앞부분이 기억나지 않아 포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여러분의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작업 기억의 용량 문제입니다. 우리 뇌의 조리대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나 낯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뇌는 금방 과부하에 걸립니다. 이럴 때는 조리대를 넓히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책일수록 소리내어 읽거나 손으로 밑줄을 긋는 신체적 활동을 병행하세요. 이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작업 기억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독서의 보상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큰 보상을 주려 하지 마세요. 뇌는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 페이지를 읽었을 때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칭찬이나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행위가 뇌의 도파민 회로를
더 건강하게 자극합니다. 책을 사는 즐거움을 독서를 시작하는 즐거움으로 연결하려면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첫 문장을 읽어야 한다는 24시간 규칙을 세워보세요. 뇌가 서점에서 느꼈던 기대의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그 관성을 이용해 독서의 궤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이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 뇌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읽지 못한 책들을 보며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뇌가 에너지를 아끼느라 고생하고 있구나 라고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전략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책을 거꾸로 들고 훑어봐도 좋고 딱 한 문장만 읽고 덮어도 좋습니다. 뇌가 독서를 위협이 아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손에는 먼지 쌓인 책 대신 지혜로 가득 찬 마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과 원리를 몰랐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책상 위에 쌓인 책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궤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